안녕하세요. 4월 21일 목요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스튜디오 돈돈 모닝 라이브 박지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하진입니다. 네. 요즘 잠을 잘 못 주무신다는 소문이 있던데 아, 그래요? 연애하시나요? 연애라기보다는 요즘에 빅뱅 노래를 네. 자기 전에 한 10번은 듣고 자는 것 같아요. 빅뱅 노래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아 좋아요? 저 안 들어봤는데. 안 들어봤어요? 네. 정말 아재인가 보네. 전 아니, 브라운 아이즈 걸스 이런 거 듣거든요. 아, 진짜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마지막이다 생각을 하니까 네. 제가 대학생 시절부터 항상 같이 해왔던 우리 네. 빅뱅 동생들의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 앨범이지 않을까는 좀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네. 물론 탑만 나가는 거긴 하지만 음. 뭔가 이상히 짠하더라고요. 계속 노래를 들을 때마다. 아 노래 자체는 신나는 노래? 아니요, 약간 잔잔한 노래예요. 그래서 네, 이제 예, 좀 그 가사 자체도 그렇고 음. 이제 그 전 노래가 꽃길이라는 제목이 노래가 있어요. 네. 그 노래 그 가사 중에서 떠나려거든 고이 보내드리 오이다 이 가사가 있어요. 네. 아, 왜 웃어요? 네. 그래서- 저보고 아재라고 하면서 별로 아, 네. 바로 이 전 노래예요. 그래서 그런 노래 계속 듣다 보니까 약간 네. 마음이 요즘 짠해서 약간 나이가 드니까 사람이 좀 감성적으로 변한다. 봄 타세요? 봄이잖아요. 원래 그렇게 계절 탈 때는 뭐 해야 네. 되는지 아세요? 뭐 해야 됩니까? 제철 음식을 먹어주면 된대요. 지금 강어철인가? 우리 회식 안 하나요? 어제 이어서. 네, 어제 이었어. 자, 이제 미장 체크를 해 볼까요? 네, 어제 뭐 나스닥 위주로 뭐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만은 네. 이제 뭐 빠진 이유는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뭐 넷플릭스. 넷플릭스 영향이 좀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뭐 그런다고 우리나라 오늘 시장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은 지금 미장 선물이 플러스 2.5% 시작을 했습니다. 그 덕은 테슬라인가요? 그죠, 테슬라 났습니다. 아, 사실 그런 네. 우려가 어떻게 보면 찢겨졌죠. 왜냐하면 넷플릭스에 대한 실적 가이던스가 우려가 어떻게 보면 성장주들에 대한 좀 전망이 안 좋게 보일 수가 있었는데 테슬라가 서프라이즈를 그냥 나오게 되면서 네. 좀 분위기가 좀 많이 뒤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뭐 영업이익만 해도 작년보다 5배 정도가 늘었고 어마어마하게 실적이 나왔죠. 매출이 매출은 한 닿은 80% 거죠? 정도 상승을 했던 부분이었고 네. 우리가 3월달에 결국 이제 중국 상해 쪽에서도 공장이 그러니까 셧다운 됐던 우려도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고 나서도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다는 거는 조금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좀 자동차 플러스 2차 전지 쪽으로 해서도 좀 괜찮지 않을까. 또 네. 다음 주 25일이 기아차랑 이제 현대차 실적 발표가 있는 만큼 분위기 좀 이어갔으면 좋겠다. 왜냐면은 자동차 같은 경우도 월별 데이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우리가 아마 뉴스에서도 접했겠습니다만은 유럽 데이터가 현대차, 기아차 계속 좋았습니다. 일단 그 이유가 유럽 완성차 같은 경우는 동유럽 쪽이 공장이 많아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우리 현대차 같은 경우는 체코 쪽에 공장이 있어가지고 여기 영향을 더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반사 이익에 대한 실적 데이터 계속 잘 났어. 3월달에도 잘 났고 1, 2월달 다 잘 났기 때문에 네. 생각보다 컨센보다 좋아질 수 있다. 최근에 기아차 흐름 계속 좋았잖아요, 현대차랑. 그런 흐름을 아무래도 다음 주까지 계속 이어나올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상해에서 중국의 이제 코로나 네. 공세가 조금 격해지면서 네.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었잖아요. 테슬라도 그렇고 뭐 이건 현대차도 같은 현실일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컴콜에서 아직 발표가 안 된 건가요? 일단은 했고요. 근데 그에 대한 우려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네. 이제 뭐 2분기 쪽에서도 사실 이런 우려 이제 미미할 것이다. 미미할 것이다 얘기를 한 상태고 네. 지금 이제 텍사스 그리고 독일 이제 기가 팩토리 공장 신설한 지 이제 3월 이제 말쯤으로 제가 한 걸로 기억은 나는데 4월 초나 그러면 이제 그게 2분기 때부터 본격적 생산이 나오게 되면은 네. 물론 이제 머스크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2분기보다는 3, 4분기에 크게 그로스가 성장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던 만큼 그래서 지금 어제 4%가 빠졌지만은 지금 시간에서 5% 이상 상승하는 이유가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컸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원자재에 대한 부담이 많았잖아요. 네.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도 가격 인상을 실제로 500만 원까지 올렸던 부분이 있었던 만큼 가격 인상분에 대한 매출도 덩달아 좀 장기적으로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물론 가격 전이는 소비자에게 넘어가는 거긴 하지만은 네. 결국은 숫자로서 보여줬다. 좀 그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지금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네. 사실 매크로 지표보다는 어떤 기업들의 실적에 더 그죠.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실적 얘기할 때 항상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네. 이 원자재, 인플레이션 부담을 소비자에게 얼마나 전가시킬 수 있느냐가 포인트일 거다. 근데 네. 그런 관전 포인트를 지금 여실히 드러내주는
그런 결과물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죠. 이제 물론 우리 앵커님께서도 요즘 공부를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저도 좀 부담스러운데 최근에 이제 국채금리 이제 아까 얘기를 잠깐 하시긴 했습니다만은 네. 사실 이제 시장 자체가 2.8% 2.9% 알겠다 알겠지만 실적이 일단은 제일 메인 이슈가 돼버리니까 약간 여기에 대해서 조금 시장에서 크게 반응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사람이 진짜 그런가 봐요. 계속 막다 보면 더 이상 덜 아프잖아요. 맞아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가끔 잊혀져 버린 상태인 것 네. 같아요. 물론 어제 해신을 전달하고 뭐 대화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는 했습니다만은 시장은 거기에 대해서 크게 반응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나스닥 어제 시장 반응 봤습니다만은 네. 넷플릭스 하나에 그렇게 반응을 해버리고 그렇죠. 테슬라 하나에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 버리니까 결국 실적에 그렇죠, 의해서 실적. 움직이는 시장인데 테슬라 발 이제 호재가 우리 시장까지 분위기가 이어질 걸로 지금 과장님 전망하고 계시고 여기에 여기서 잠깐 전망이라기보다는 사실 우리가 한 가지 짚어 넘어가야 될 건 테슬라는 이거를 잘 버텨냈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말씀드렸지만 미국은 서비스 비중이 높은 회사고 네. 우리나라는 제조업 비중이 높은 회사이기 때문에 원자재 부담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우리가 2월달, 3월달에 그렇게 이제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안 좋았던 점을 감안을 했을 때 네. 조금 미국과 조금 결이 다를 수도 있다는 걸 조금 감안을 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물론 그건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나면은 이제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은 네. 지금 건설, 기계, 조선, 자동차가 이제 대부분 다음 주에 실적 발표가 다 그렇죠. 몰려 몰려 있죠. 있죠. 어마어마하게 지금 몰려 있습니다. 이제 우리 빅테크 같은 경우도 27, 28일에 몰려 있는 만큼. 네. 일단 넷플릭스가 일단 문을 열었어요. 일단은 이렇게 지금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겠구나라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물론 테슬라가 약간 기분 좋게 포문을 열었지만은 막상 뚜껑을 열는데 한국에 대한 실적이 생각보다 안 좋았다. 오늘 이동구 부장님도 가끔가다 나오셔가지고 우리나라 1분기 실적 가이던스 그렇게 좋아 보지는 네,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물론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어느 정도 우리도 너무 그럼 이제 사야 된다라는 말보다는 조금은 관망을 해보고 일단 한번 뚜껑 열어보고 좀 두드려보고 접근하자. 한번 네. 체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예. 있다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뭐 그렇게 크게 길게 안 봐도 오늘 당장의 테슬라 훈풍은 이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안 그래도 어제 네. 얘기하셨는데 네. 제가 쇼츠를 보다가 제가 베어마켓을이라고 얘기한 게 조금 민망하더라고요. 최근에 계속 올라오고 있잖아요. 뭐. 지금이라도 스탠스를 바꿔야 되나? 아닙니다. 전쟁이는 아니잖아요. 전쟁이는 알긴 네, 하지만. 뷰는 또 사람마다 다르니까 저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네. 과장님이랑 생각이 다르시다 하시면 과감하게 댓글에 올려주세요. 네. 그리고 저는 어제 미국 증시 보면서 좀 느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소비재 흐름이 이거는 좀 커플링으로 보여지는 것 같다 싶더라고요. 그죠. 이제 음식료 얘네들 보는 거 보니까 이제 의류 쪽도 마찬가지고. 네. 사실 뭐 앵커님께서도 항상 이제 한 달 전, 두 달 전 이런 원자재부터 얘기해서 이런 가격 인상권에 대해서 봐야 되지 않냐라고 항상 늘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이게 어떻게 보면 테슬라가 보여준 것 같아요. 결국에는 가격 전이를 했고 네. 실적으로 보여줬고 그런 부분들이 사실 1분기에 그래서 봐야 될 업종들이 이제 가격 전이에 성공한 회사들의 매출이 얼마만큼 나오냐가 조금 좀 크게 큰 관건일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음식료 쪽이나 이런 의류 소비재 쪽으로 해서 실적이 그쪽으로 좀 기대를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지 않나 좀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윤 대표님께서 네이버 실적 나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아십니다. 뭐 업계에 계신 분인데 근데 저희가 이제 오늘은 특별히 미장 보고 나서 국내 증시 이어서 흐름 좀 연결해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국장 체크할 때 잠시 후에 어떻게 실적이 나왔는지 또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그리고 이제 추가로 이제 봐야 될 게 아까 금방 미국 이제 의사당 쪽에서 소개령을 얘기했는데 이제 소개령이라는 거는 이게 이게 무슨 화재나 큰 피해가 있을 때 이거를 뭐 다른 쪽으로 분산시키는 회피시키는 게 그걸 소개령이라고 하고 있는데 저도 잠시 이게 자세한 기사가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항공기 잠재적 위협이라는 기사가 아까 살짝 떴어요. 뭐죠? 테러인가요? 그래서 저는 뭐지? 그래서 미국 의사당 쪽에서 나왔던 기사이기 때문에 네. 아직 아까 미국 선물 시장에서는 크게 반응을 안 했습니다만 네. 이게 2015년 이후로 소개령이 처음 발동을 한 것 같아요. 네. 이게 뭐 아까 러시아 관련 IBCM 뭐 미사일 발사, 핵실험 발사 뭐 이런 얘기가 잠깐 나왔던 것 같은데 지금 속보가 나왔네요. 미국 수도 워싱턴의 연방의사당이 현지 시간 20일 항공기 위협 때문에 대피령이 내려졌다라는 속보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지금 네. 시장에서는 아까 선물 시장에서는 반응을 안 하긴 했습니다만은 혹시나 오늘 만약에 우리나라 시장이 개장이 되면은 이런 얘기도 언급을 할 수 있다. 아까 금방 제가 잊어버릴까봐 생각난 게 지금 말씀을 네, 드린 좋네요. 거고요. 뭐 신원 불상의 항공기가 출연해서 지금 추적 중이라는 소식이네요. 네. 그래서 일단은 뭐 그런 부분 이따 말씀을 드리겠고,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이제 최근에 어제 원전 관련 그냥 좀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아, 이제 좀 국내 증시로 넘어가나요? 아니요, 뭐 전체적인 글로벌죠. 어제 미국도 이제 노후 원전 가동으로 해서 7.4조에 대한 투입을 하기로 했고, 네. 또 중국 쪽도 이제 원전 어제 리커창 총리가 원전 관련해서 4기에 대한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네. 어떻게 보면 오늘 시장에서도 물론 자동차, 2차 전지도 이슈가 되겠지만은 원전이 사실 어제 우리나라 5시 50분쯤에 기사가 나오면서 시간 내에서 반영이 그 되죠. 짧은 10분 사이에 매수세가 확 들어왔었어요. 근데 제가 시간을 체크해보니까 그렇게 많이 안 올랐던데요? 너무 오버하시는 거 아니에요? 거래량을 보셨어요. 보세요. 이게 시간에는 10분 네. 거래단이기 때문에 네. 5시 50분 이후에 나왔으면 6시가 마지막 체결이에요. 아, 그래서 그러니까는 좀 약할 수도 또 있다. 거리두기 표시를 다들 술 마시러 갔지. 그때 주문할 생각이 있었겠어요. 그 빠른 순발력 있는 상황이. 네, 저요. 그래서 어제 또 바로 확인하시더라고요. 예. 그럼 원전 관련해서 지금 윤 당선인 측에서 이제 네. 5월 정부 출범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스탠스를 확실하게 좀 보여준 그런 언급이 나왔고, 중국에서도 원전에서는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기조가 그죠. 원전으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네요. 사실 저도 이 방송에서 원전 얘기를 한 번도 안 했을 거예요. 네. 사실 제가 이런 걸 항상 리스크 있다고 생각을 했던 이유가 네. 저도 원전을 잠깐은 공부를 해봤습니다만 이게 원전이 준공까지 걸리는 시간이 14년에서 16년입니다. 오래 걸리죠. 물론 이 다음 정권이 계속 이어지면 모르겠지만 정권이 바뀌면 원전 중단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리스크 항상 감안을 했을 때 과연 이게 다 리스크는 저는 너무 크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뭐 5년 안 보고 짧게 보면은 그렇죠. 물론 시장에 소외되지 늘 않으면서 항상 같이 갈 수 있죠. 주식 경원에 정책에 맞서지 말라고 하는데 맞서지 마세요. 아무튼 맞설 뻔했어요. 항상 누군가 원전 어떠냐 하게 되면은 네. 그게 너무 장기 투자 아니에요라고 항상 얘기하는데 물론 선반영도 있겠습니다만은 원전이야말로 테마주라는 네. 인식이 이제 시장에서 좀 강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어제 그 발동이 걸렸죠. 사실 그 우려를 어떻게 보면 씻겨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는 이제 그 원전이 이제 정치적으로 인한 정권에 약간 리스크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제 이제 얘기가 나왔던 게 2043년인가요? 40년인가요? 49년. 그때까지 이 원전을 중단하지 못하도록 못 받는다는 일단은 제안이 일단 나왔기 때문에 만약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안정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원전을 계속 수명 연장 및 신규 원전을 건설을 지을 수 있는 리스크가 사라졌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오늘 시장에서 좀 제가 봤을 때 크게 움직일 수 있지 않나. 왜냐하면 그동안 많이 빠졌던 이유가 사실 한전 KPS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예전에 이제 석탄 화력 발전에 대한 지금 폐기가 계속 나오고 있으면서 매출이 계속 안 좋아지고 있거든요. 이게 2024년까지는 이제 석탄 화력 발전소가 계속 폐기되는 게 본격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이 사실 원전으로 커버 쳐준다고 했을 때 근데 그 원전이 이게 뭐 나중에 끝날 수도 있는 건데 이게 되나? 라고 좀 제 짧은 이제 지식으로 네. 이제 생각을 했던 부분인데 사실 그런 우려가 저는 사라졌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이게 달라요. 이렇게 1년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가동률을 증가시키게 되면 한전한테 이제 기회고 네. 그리고 약 5년간은 우리가 노후화된 원전을 이제 수명 연장 보수를 하는 업종 같은 경우는 한전 KPS를 보는 거거든요. 제가 그 얘기 하려고 했는데 이게 현행대로 연장된다고 했을 때 이게 과연 수혜인가? 뭐 새로 짓는 것도 아니고. 이게 노후화된 거는 이게 기존에는 2년, 3년을 연장할 수 있으면 이게 5년에서 10년을 연장을 할 수 있는 그 기간이 늘어지게 되면 그만큼 한전 KPS에게는 오히려 매출이 석탄 화력 발전이 없어진다 한들 매출이 네. 이쪽에서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한전 KPS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좀 주 메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다음- 신규 원전 건립 네. 말고 이제 그죠. 유지 보수 쪽으로 집중을 하라는 거죠. 신규 원전은 이제 두산 중공을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항상 그런 매출 인식이 한신 뒤에 매출 인식이 되기 때문에 근데, 네, 뭐 조금- 10년 뒤, 15년 뒤 매출 인식 해봐야 지금 산다고 이게 되겠나? 뭐 자손에게 물려줘도 되는 거죠. 아직 제가 자손이 없어가지고 일단 결혼부터 하시고. 예. 그래서 항상 이런 단기적인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을 위주로만 항상 저는 그나마 조금 봤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한전 같은 경우는 워낙 좀 실적적인 면에서 조금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았고 네. 그래서 수명 연장 쪽으로 해서 이제 한전 KPS를 좀 봤었고 그리고 이제 또 한 번 이슈가 나올 게 결국 체코 원전이죠. 일단은 한 달 전에도 드림팀을 만든다고 했었고 두산중공업, 한전 KPS, 한전기술 등등 해서 드림팀 만들어서 지금 체코 원전 같은 경우가 프랑스랑 미국과 한국이 지금 입찰을 한 상태입니다. 근데 워낙 이제 미국 쪽으로 세긴 하지만은 그리고 좀 다른 나라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남아공, 사우디, 특히 영국이 좀 적극적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나마 좀 확률이 높은 데가 그나마 체코 원전이라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워낙 사실 기술적으로는 다른 나라가 워낙 월등하기 때문에 일단은 중국 쪽도 지금 내년 2060년까지 총 150기 한 500조 정도 물량을 투입할 예정이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국 쪽과는 아직은 크게 많이 영향을 안 미치지만 글로벌 트렌드 자체가 이런 원전에 관련된 이슈가 나오고 있는 만큼 흔히 말씀드렸던 테마성 이런 쪽으로 해서 좀 시장이 움직일 수는 있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은 너무 많이 했더니 지금 그러니까 말씀을 좀 끊으셔서 해도 되는데 국내 이슈도 있고 어쨌든 수출 이슈랑 관련해서는 뭐 중국발 수출 계약이 확정된 거는 없지만 그래도 앞으로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겠다. 그리고 플러스 알파 알려진 요인으로 뭐 체코 이슈가 있었고 이렇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원전 오늘 꼭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하나 더 얘기를 하자면 네. 저는 사실 독일이 조금 왜 원전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지 모르겠어요. 사실 에너지 친환경 쪽으로 수입 쪽으로 굉장히 네. 많이 하고 있는 나라인데 아직까지는 독일이 스탠스를 안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노후화된 수명 연장 원전을 이거 혹시나 스탠스가 바뀌게 되면 뭐냐면 지금 상황에서 쟤네들 지금 네. 러시아 때문에 지금 쭉 올라가는데 분명히 여기서 제가 봤을 때는 원전에 대한 흐름이 바뀐다고 하게 되면 여기서 한번 또 모멘텀을 좀 작용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원전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기업들도 실적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사실 조금 걱정되네요. 사실 인터넷 업종 관련해서 어제도 우리 네이버 카카오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일단 네이버 실적 나온 거부터 체크를 좀 해볼까요? 일단 컨센보다는 좀 작아졌습니다. 제가 확인한 거는 1.8조 정도의 컨센이 나왔고요. 네. 그러니까 컨센은 1.8.7조인데 1조 8,700억인데 이제 실적이 8조 4조 8,400억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물론 뭐 숫자로 봤을 때는 크게 빠진 건 아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서 한 4% 정도는 상승을 했습니다. 이제 컨센보다는 하회이기 때문에 매출이요? 네, 매출 쪽으로. 네. 일단은 영업이익도 일단은 컨센이 3,400억이지만은 실제로는 3,000억 정도. 이 부분은 좀 10% 정도 좀 빠진 게 조금은 물론 넷플릭스만큼은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이익이 컨센을 하회했다는 것 자체가 시장에서는 넷플릭스 충격을 이어받을 만한 충분히 하방 압력을 아마 조금 자극하는 내용이죠. 9시에 콩콜을 통해서 뭐 네. 2, 3분기에 대한 뭐 가이던스에 따라서 시장이 반등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워낙 그동안 또 네이버 주가도 안 좋았었고 과연 반등을 할 수 있는 멘트가 나올지 조금 이따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일찍 발표 났네요. 오늘 9시였는데. 9시였는데 확실히 요즘에 기자들이 발이 빠르네요. 네. 일단은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체크해봐야 될 게 내일이 뭐냐면 내일 또 은행주가 다 몰려 있습니다. 은행주가 이제 하나금융지주, KB, 신한 공동으로 내일 실적 발표를 아침 일찍 하기 때문에 아마 오늘 은행주 흐름도 사실 오늘 국채금리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과연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지 여부는 내일 또 봐야 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실적은 제가 볼 때 좀 잘 나올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지금 그 뉴욕 증시에서도 네. IB들이 실적이 다 잘 나오고 있잖아요. 네,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 네. 이런 최근에 이제 금리 상승과 이런 예대 마진에 따른 조금 이익이 좀 어느 정도 가시화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그게 실적은 그게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향후 이제 2분기, 3분기 이것도 역시 결국에는 우리가 사실 1분기는 어느 정도 흐름 대충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게 이제 사실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우리가 뻔히 알고 있잖아요. 뭐
방송에서 계속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조선도 그렇고 이 흐름 자체가 사실 워낙 1분기 같은 거는 원자재나 이런 부분들이 워낙 이게 시장에서 떠들었기 때문에 좋을지 안 좋을지는 워낙 변동성이 큰 상태라서 딱히 이게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1분기보다는 이제는 2, 3분기에 대한 부분이 조금 중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 볼 게 많네요. 2차 전지, 은행주, 원전까지. 네, 이슈 체크는 이 정도로 해볼까요? 네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요즘에 과장님 칭찬해요. 요즘에 이화진 픽들이 잘 나가고 있습니다. 넥스틴 네. 이랑 어제 뭐 HSD 엔진 뭐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는데 어제 원픽은 SBS였잖아요. 그렇죠. 넷플릭스 영향을 받아서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뭐 저점 매수 기회다라고 해주셨는데 저희가 어제 말씀드렸을 때 장 시작하고 한 2% 넘게 좀 빠졌는데 네. 마감은 그래도 좀 선방했어요. 플러스 2% 네. 2.5%가 끝났었죠. 뭐 이 정도 플러스 4% 먹은 걸로 충족시킬 수는 없지만 어제 약간 좀 4%가 오른 건가요? 라는 멘트를 하시길래 저한테 아니 그러면 요즘 같은 시장이 물론 어제 네. 좀 지수가 많이 반등을 했습니다만은 네. 어차피 SBS를 뭐 단타라고 하는 목적으로 어제 말씀드린 건 아니라고 말씀을 했고 결국에는 미디어 혁신위에서 출범을 하고 결국에는 이런 공중파 방송에 대한 미디어 수평 규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좀 대기업들이나 외국인 지분율을 늘리게 되면은 네. 크게 갈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지금 저는 텐베거까지 볼 수 있다 봅니다. SBS를 텐베거로 본다고요? 대기업 지분이 들어오고 책임질 수 있는 넷플릭스나 말입니까? IH 같은 애들이 우리 콘텐츠 네. 하겠다면 충분히 주가에서는 크게 테마로 세게 나올 수 있죠. 역시 종목 얘기하니까 지금 시청자 수가 네.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오늘 최고치인 것 같아요. 큰일 났네. 오늘 이렇게 부담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종목까지 네. 준비해 오셨죠? 그죠? 뭡니까? 제가 이제 탐방을 다녀온 게 월요일쯤에 탐방을 다녀온 종목이 있습니다. 네. 강스텐 바이오텍. 강스텐 바이오텍. 네. 이름 자체에서 바이오텍이라고 네. 일본인들이 지칭을 하고 있는데 어떤 회사예요? 일단은 예사 바이오텍이니까요. 네. 아토피 치료제. 제가 어릴 때 아토피가 진짜 심했거든요. 네. 모르시죠? 아토피 없으셨죠?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없었던 거예요. 그죠. 아토피는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게 그렇게 안 지나갑니다. 제가 이제 수두로 경험을 한 적은 네, 있습니다만은 네. 아토피는 뭐 없었던 것 같기는 한데. 진짜 괴로워요. 저는 얼마나 심했냐면 비닐장갑 끼고 이제 너무 긁어서 피가 나니까 엄마가 비닐장갑을 껴서 이제 재워주시고 그랬거든요. 어릴 때. 그래서 제가 이거 네. 아토피 치료제를 얘기하면은 사람들 주식보다는 네. 정말 꼭 성공했으면 좋겠다라는 어. 말을 아직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도. 제일 치료제. 인상 상상까지 가는 게 얘네 것들이 지금 최초예요. 그러니까 아토피를 치료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의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와, 이거 잘하시네. 체질 변화에 맞아요. 기인을 해야지. 바이오 전문가라니까요. 아니 알아봐서. 저도 탐방 가서 네네. 들었던 내용이 그거예요. 치료가 목적이 아니라 네. 치료를 완화하는 그게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강스텐도요. 네. 결국에는 치료가 얼마만큼 더 많이 완화되는, 그러니까 70%냐 80%냐 이거고요. 네. 지금 주가 차트를 아마 보셨을 거예요. 지금 보신 분들은 주가 왜 이렇게 박살났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진짜 더 빠질 수 있는 인상 상상 실패를 한번 했습니다. 아토피 그거요? 아토피 치료제 삼상 실패를 했다고요? 한 번 실패를 했고 지금 재임상 중이에요. 근데 확률이 왜 어떻게? 재임상을 했냐면은 이게 EASI 50이라고 해서 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아토피 치료제를 50% 이상 개선을 했을 결과가 나왔다는 환자가 한 198명 정도 환자를 시험을 했었고 네. 이 시험을 대상으로 50% 이상이 나왔는데 시약처에서 이 조금 애매하다. 마지막인데 인상 상상 조금만 해서 조금 이거를 조금 표본이 너무 작다는 거예요? 조금 그래서 표본도 늘렸어요. 그래서 아. 표본도 늘렸고 이거 한 308명까지 올해 아마 투약을 다 할 것 같아요. 그럼 실패가 아니라 식약처에서 재인상. 아. 처음부터 하지 말고 인상 상상만 다시 해보자 우리. 아. 아깝다. 이거 아토피가 어떻게 전 세계에 주목받고 있는 그죠, 그건데 그죠. 네. 이거 70% 80%만 한번 조금 늘려보자라고 해서 네. 지금 이제 장기 추적 결과가 상반기에 나올 거예요. 상반기에 실제로 인상 이상 때는 70% 80% 결과가 나왔거든요. 네. 그리고 인상 의약품 자체도 바뀌었어요. 우리가 흔히 이거를 치료제를 이게 냉동을 해가지고 가져가는데 기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냉동을 풀어서 치료제를 병원에 공급을 해서 줬다면은 환자에 투약을 했다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이미 냉동된 상태 그걸 셀레프스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냉동된 상태로 병원에 가서
환자에게 투여한다. 그렇게 되면 상온에 노출된 기간이 굉장히 줄기 때문에 유효성 데이터가 오히려 훨씬 더 개선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상반기 장기 추적 결과가 나오게 된다고 해봐야 지금 2달 반도 안 나왔지 않습니까? 네. 한번 이 모멘텀으로 그 주가가 한번 크게 갈 수 있다. 라고 지금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거 얘기한 건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아직. 지금 이게 주봉으로 봤을 때 최고가가 21,000원까지 그 아토피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 했었던 종목인데 지금 그 기대감이 사라지면서 시장에서 아예 이제 소외를 받게 된 것 같네요. 흔히 우리가 이제 편하게 얘기를 하면 바이오 종목을 공부를 했을 때 네. 시총을 좀 자주 보는데 흔히 말하면 실적이 없잖아요 일단은. 그러면은 시총이 1,000억이다 한번 접근해 볼만 합니다. 이런 괜찮다. 애들이 1조 가는 거 순식간이에요. 성공하게 되면. 지금 탐방 이야기를 굉장히 흥미를 가져주시는 분이 많은데 기업의 분위기는 어때요? 일단 기업 분위기는 지금 나쁘지 않고 어디 있다고요? 저기 강남에 있는데 강남에요? 예, 저 강남에 아 멀진 않네요. 예, 멀진 않습니다. 제가 아토피만 말씀드렸습니다만 루마티스 관절염 또 골 관절염 치료제 2개가 있어요. 임상 이상이 루마티스 치료제가 다음 달에 임상 이상이 완공이 되고요. 네. 골 관절염 같은 경우는 그것도 다음 달에 IND 신청 승인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벤트가 일단 몰렸습니다. 일단은 지금 주가가 빠진 만큼 부담이 없어요. 네. 유상증자도 작년 11월에 했습니다. 500억. 더 이상 리스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돈이 필요한 건 이미 돈은 자금은 이미 다 마련됐고 다 털었고 더 긍정적인 것만 이슈만 나오면 된다. 그러면 강스템은 우리가 만약에 지금 자리 좋은 건 알겠어요. 네. 뭐 모멘텀 있는 것도 알겠고 그러면 얼마나 보세요 기간을 뭐 그 임상 결과 상반기에 아토피 나올 때까지 들고 가요? 일단은 저는 1차 목표가 6천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야. 6천을 해도 거의 80% 정도잖아요. 네. 사실 바이오를 얘기를 할 때는 거의 10배거 수준으로 얘기를 하긴 합니다. 우리 흔히 박셀바이오 좋아하시지만은 요즘 뭐 말만 하면 템베거네요. 박셀바- SBS도 템베거더니 이러면 신뢰도가 상당히 떨어져요. 일본 PD님이 10배거 좀 그거 코너 하나 만듭니다. 템베거 여러분 템베거 예 한번 들어보죠. 박셀바이오도 그 완전간에 한번 얘기 나와가지고 박셀바이오는 예외죠. 네. 알겠습니다. 박셀바이오는 네네네. 그래서 이거는 6,000원까지 보신다고요? 일단은 만약에 임상 그 장기 추적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내년 이제 3분기 이전에 성공하게 되면은 네. 이게 충분히 라이센스 아웃 기대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좀 좋아질 수 있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좋아지는 거는 템베거가 아닙니다. 많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여러분 지금 강스템 바이오텍을 한번 주목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2차 전지, 은행, 원전 이렇게 좀 보자고 말씀드렸는데 네. 시장 지수랑 뭐 그렇게 다르지 않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나마 좀 눈에 띄는 거 원전? 그죠. 원전 한전 KPS도 뭐 어제 뭐 시간에 오른 만큼 이제 되고는 있는데 뭐 네. 수급이라는 건 항상 장중에 세게 몰릴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요. 네. 오히려 보성파워텍 이런 거는 6% 가고 있고. 한신기계 9% 가고 있습니다. 역시 오늘 대작은 한신기계인가 정책에 봐요. 절대 까부이지 말고 던지시면 안 됩니다. 네, 정책에 맞서지 말자. 맞서지 격언이 말자. 괜히 있는 게 그러니까요. 아닙니다. 오늘 실적 나왔던 네이버는 어떻습니까? 확실히 네이버는 약하네요. 뭐 딱히 어머, 뭐 빠질기까지 하네요. 역시 넷플릭스에 그거는 영향도 있죠. 확실히 인터넷 이렇게 되면 카카오도 같이 영향을 좀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차피 좀 비슷하게 인터넷 관련주들에 대한 컨센이 가이던스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을 것 같고 네. 뭐 좀 리오프닝에 대한 영향도 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 한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2차 전지 쪽은 또 딱히 그렇게 크게 오른다는 느낌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없는 네, 것 같고 그냥 뭐 아까 소개령 나왔던 부분 조금 네. 시장 가서 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부분도 조금 리스크 요인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시장에 이제 개장 시간이 가까이서 조금씩 올라오고 있긴 한데 어제 크게 올랐던 음식료에 있어서는 그냥 약간은 좀 쉬어가는 흐름이 보이는 것 그죠. 같아요. 제가 좀 끄떡했던 부분은 잠시 좀 네. 요즘 워낙 업종 순환매들이 많다 보니까요. 네. 오늘 대표님들이 말씀해주신 뭐 삼성전자 조심조심 조금씩 담아볼 필요는 있겠다 네, 생각이 네, 드네요. 좋습니다. 강스템 바이오텍은 뭐 오늘 하루 볼 거 아니니까 오늘 너무 제가 쪼우진 않을게요. 네. 네, 뭐 오늘 지금 보안부에서 시작을 준비하고 있어서 네. 네, 길게 보는 종목이니까. 자, 오늘도 저희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내일 시장은 또 어떻게 될지 네. 오늘 성투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